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지혜. 폰에 보시면 네네.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지혜입니다.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지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의 문제인가? 또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협력과 팀워크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문제의 소유에 대해서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자녀의 공부는 누가 해야 합니까? 자녀, 공동, 그 다음에 부모의 문제. 세 가지 중에 한다면 자녀의 본분? 자녀가 공부하는 문제는 공부하는 누구의 문제인가요? 그 자녀가 공부하는 건 자녀의 문제지. 네, 자녀의 문제. 네. 혹시 공동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네. 저는 공동의 문제. 네. 근데 공부 잘하는 건 누구의 문제죠? 자녀가 본인의 문제죠. 그죠, 본인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녀의 문제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해줄 것은 네. 격려하고 지지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이. 두 번째는요,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인가요? 그건 공동의 문제죠. 그거는 네. 공동의 문제인가요? 네. 예. 그 적극적 부모 교육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가이드인데 문제의 소유를 가려라. 그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자녀의 안전이나 가치관에 관련돼 있을 때에는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하는 공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뭔가 안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가정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치관에 위배되는 사항은 부모가 같이 교육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슈퍼마켓에서 자녀가 떼를 쓰고 막 투정을 부린다. 네.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부모의 문제죠. 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훈련 안 시켰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부모가 쇼핑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부모의 문제.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I 메시지. 나는 이렇게 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설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근데 이렇게 구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신선한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잘못된 문제의 소유를 가려서 실패한 사람, 또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오늘 그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게 두 창기의 이 창기가 한 아이를 솔로몬에게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 살고 그 4일 간격으로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는 이 창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른 여인에 의해서 잠들 때 바꿔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고서 했더니 애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쟁이 붙었는데 증인도 없고 서로 자기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냐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 문제의 소유를 가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것을 반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반씩 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녀의 안전에 관련된 그 문제를 이 부모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얘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부모가 같이 개입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알고 하는데 다른 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됐다고 반반씩 나누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생모라는 것들을 안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그 진짜 문제의 소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진짜 부모를 가려냈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저 직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동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문제인가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이것은 자녀의 문제인가 공동의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를 보면 문제의 정황이나 또 객관적인 판단이나 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잘못된 예, 사우랑 그다음에 아주 뛰어난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이런 솔로몬의 그가 문제 소유를 가리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누가 소유했는 걸 통해서 한번 나눠본 기억이 있으시면 나눠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여기 다 있었구나. 근데 내가 아침 읽어봤는데 이 질문을 안 읽어봤네. 네. 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거 괜찮죠? 이렇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굉장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완전 지혜를 그냥. 이게 지금 그만 아니고 첫 그러니까요. 강에서 내가 굉장히 이렇게 딱 쇼크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제 이거 다 주님이 네, 주시는 지혜입니다. 네. 하고 이거 그냥 뭐 말씀들 안 하시고 해서.